안녕하세요. 한신교육연구소 임정혁 선생님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정액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액의 맛은 어떻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짧게 한 3, 4분 정도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유튜브 채널하고, 제 개인 블로그에 이 정액 관련된 유입량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쭉 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이 질문을 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야동의 쉬쉬야 아주 아주 전문 인력들이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막 장난반 농담반처럼 그렇게 질문을 해서 이거를 이제 약간 뭐랄까요, 좀 직설적으로 얘기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오늘 조금 이거를 진지하게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다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짧게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정액의 맛에 관한 측면입니다. 이 정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이제 성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대부분은 수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뭐 단백질 같은 것도 조금 있고, 뭐 지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외에 정액 특유의 그 향과 맛을 느끼게 하는 성분이 이제 스타민 같은 거, 그다음에 인산, 뭐 이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밤꽃 향과 뭐 냄새라는 것은, 맛 이런 것은 이러한 성분들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맛 자체는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성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태, 냄새, 뭐 색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일정한 어떤 기본은 있지만 이것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걸 먹으면 영양 성분이 보충이 되고 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뭐 피부에도 유익하다 이런 말이 있던데, 그거는 일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적어. 극미량이야, 극미량. 너무 적어, 너무. 그거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먹으면 이제 프로틴, 이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백질 성분이 있으니까. 근데 왜 그걸 하냐고. 차라리 삶은 달걀 하나를 먹고 말지. 그러니까 이게 뭐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극미량이라 굉장히 미미하다, 그 효과가 굉장히 약하다,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정액을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이제 여학생한테도 질문을 받고 남학생한테도 질문을 받는데, 제 경험으로는 여학생한테 질문 받은 게 60에서 70이에요. 남학생한테 질문 받은 게 30에서 40이고,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제가 이거 생각을 해보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좀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배가 아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액을 먹게 되면은 우리 위로 내려가게 될 거 아니에요? 위로 내려가면 위산이 워낙 강력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파괴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 다 소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분 자체가 수분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레 흡수되거나 녹아서 파괴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지금 유튜브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된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직접 그 영상을 봤는데, 이제 불임이나 이제 난임을 유발할 수 있는 이제 정제를 많이 먹으면 이제 난임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일부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이제 항정차, 항체에 관한 얘기인데, 그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져보면 적어도 저는 지금까지 제 주변에서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론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나 이것이 현실에서 막 그렇게 일반적으로 일반화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제 그분이야 전문의시니까 저보다 의학적인 지식은 많겠지만, 저는 이제 성을 다루는 전문가로서 또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을 걷다 보면 벼락을 맞을 수 있어요. 벼락 맞아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길을 걷다 벼락을 맞아서 사망한 사람 직접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가끔 방송 보면 한번 나와. 해외 토픽처럼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야. 가능성은 있어.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변에서 막 이렇게 막 일반화할 얘기는 아니다. 저도 이제 그 관련 자료를 읽어보고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고, 이제 점막 안으로 흡수가 되었을 때 이것을 이제 이물질로 인식하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이제 항체가 형성되는 내용인데, 이론적으로도 그런 연구가 있는 걸 저도 봤어요. 저도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뭐 꼭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고, 또 이론적인, 학문적인 측면을 또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두 번째로는 관계적인 측면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관계적인 측면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자연스레 연결이 되는 건데, 아까 제가 여학생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고 한 비율이 저는 더 많았다 이랬잖아요. 제 경험으로는.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특히 저는 여기에서 뭐에 주목하냐면, 배가 아팠다. 이 표현에 주목합니다. 제가 만났던 이 친구들은 대부분이 걱정과 두려움 내지는 놀람,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친구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너무나도 순식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이제 서로에 대한 어떤 유의의 측면에서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었지만,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나는 좀 많이 당황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도 모르게 이게 이걸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좀 일부 삼켰다. 그러니까 너무 막 예민해진 거야. 막 신경을 쓰고. 그래서 배가 아프다는 건 뭐냐면 신경성, 과민성 복통이 유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너무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대부분 위산에서 파괴되거나 녹거나 흡수되거나 소화되고 대소변으로 배출되고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겠습니까?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이 이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느낌도 다르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여성 또는 상당수 여성,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자료를 보면은 이 맛 자체가 맛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지금까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대면 인터뷰를 할 때는 당연히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익명으로 그 후기 같은 거나 아니면 상담소를 받잖아요. 그러면 나 그런 사람 한 번도 없어. 뭐 비릿하거나, 이것도 또 이제 사정이 자주 된 사람과 이게 오랫동안 묵혀있던 게 또 맛이 다르다고 그래요. 이게 또 비린 맛도 있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느 것이든 상관없어. 너무 맛있다고, 나 진짜 꿀맛이야, 이런 사람들 한 명도 못 봤어요. 이건 어떤 측면이냐? 오히려 남친 또는 남편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배려 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내가 그냥 받아들여주거나 내지는 그거를 용인하고 넘어가는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성의 경우에는 내가 애니나 영상 이런 거를 보다가 나도 호기심이 좀 생겼다, 호기심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측면도 있었고요. 또 때로는 이거는 좀 극단적인 경우인데, 이 여성은 얘를 이렇게 내가 뭔가 길들이는 것처럼 내지는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한번 쾌감을 느끼게 해주겠다라는 또 일방적인, 또 다분히 어떻게 보면 이런 관계는 좀 폭력적인 관계성이라고도 느껴질 만한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이런 측면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과 이쪽과 이쪽의 생각이 서로 잘 맞았는데, 나는 너에게 이런 행위를 하고 싶어,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서로 합의했으면 문제가 없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느 한쪽은 뭐 이런 거야, 나는 근데 나는 네가 좋다니까 그냥 나는 넘어갈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관계성이 어떨까요? 건강한 관계, 또 서로 존중하는 관계, 서로 배려가 있는 관계, 서로의 인격의 존엄함이 살아나는 사랑의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한번 우연히 발생을 했거나 내지는 어쩌다가 한번 또는 간혹 서로 유의의 측면에서 이런 경우는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분히 반복된다거나 아니면 이것이 일방적으로 진행이 된다거나 라고 한다면, 서로에 대한 어떤 합의의 측면이 없이 진행이 된다면, 특히 여성의 경우 내가 좀 모멸감을 느꼈다 라는 측면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이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관계에서 무엇이든 진행이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 시간에는 그 정액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맛은 어떻습니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은 제가 처음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도 몰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장난처럼 느낀 분도 계셨던데 뒤로 갈수록 내용이 상당히 진지하게 갔었죠. 그러니까 좀 깊이 있게 들어갔죠. 오늘 자료까지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